이제 요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또 미스터리 전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최신 이론들이 있나를 막 뒤져봤어. 그랬더니 특이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래서 특이점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 네.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가지고 특이점을 해소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계산으로는 지금 특이점이라는 해결을 시간 못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렇지.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그 최신 이론들을 제가 아주 조잡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절대 안 돼. 아직.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미치오 카쿠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절대적 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미치오 카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그 상태, 양자 요동이 있었던 상태에서 물질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네. 폭발이 연속되면서 빅뱅이 발생한 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안드레이 린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그 이민 간 사람인데 네. 이름은 안드레이 린데 그러니까 뭐 여주인공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은 백곰같이 덩치 있고 장난 아닌데 안드레이 린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그 물리학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체계화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안드레이 린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이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은 없고 인플레이션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팽창하는 것부터 있지 그 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요. 팽창만 있었다고. 근데 이 우주 전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중요해집니다. 중력파를 얼마 전에 발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해지는데 안드레이 린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전체 우주를 스위스 치즈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스위스 치즈 우리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구멍난 치즈. 구멍이 네. 많대. 근데 안드레이 린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치즈를 절대적인 진공 상태로 보고 반대로 기포들을 우리의 하나의 우주, 하나의 우주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우주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적용시켜 봤을 때 네. 다중우주라는 거예요. 그 기포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주가 되고 그 우주들은 아까 치즈가 진공 상태잖아. 네. 그 진공 상태 완벽한 절대적 무를 거쳐가지고 네. 포도송이처럼 다 매달려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한 게 안드레이 린데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인플레이션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갑자기 주목받는 게 그 린데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초기에 혼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카오틱 인플레이션.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안드레이 린데의 얘기가 맞으려면 네. 다중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주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린데가 그걸 계산해요. 그럼 그런 우주가 몇 개가 있느냐에 네.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10의 10승분의 10승분의 7승이 우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다. 무지하게 많다고? 그죠. 반대로 인플레이션 이론은 10의 10의 10승분의 10승분의 7승. 분해가 아니죠. 분해 아니죠. 신의 10승의 10승의 7승. 그렇죠. 말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 하나만 있을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린데의 얘기가 맞으면 다중우주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하나의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뭐 찌질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파람싱이라는 애는 되돌림 우주다. 그래가지고 이제 붕괴와 팽창을 반복한다. 예. 팽창했다가 붕괴해서 다시 팽창했다가 붕괴하고 니체 같은데 어쨌든 파람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리 스몰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블랙홀에서 우주가 탄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된다. 근데 다 허접합니다. 얘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시해주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전 마음적으로는 얘한테 엄청 끌리는데 그 닐 투룩이라는 그 페리미터 연구소 소장이고 그다음에 리사 랜들이라고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물리학자라고 해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고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사후세계 체험하나요?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예. 감동적인 얘기래요. 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 모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명은 우리 세계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세계가 11차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공간에 10차원이 있고 시간에 1차원이 더해져가지고 11차원인데 네. 그러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차원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차원들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차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원은 차원이 뭐야? 그 차원은 이제 모르겠어요. 1차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직선만 있는 세계인 거고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죠. 그렇죠. 시간이 항상 뒤로만 가는 것처럼 혹은 시간의 앞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옆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런 게 1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90도를 하나 꽂아. 그러면 이제 면이 되고 그때 2차원이 되고. 보글보글 해보신 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게임들 그렇지. 다 2차원, 갤로그 이런 것들 위아래 움직이지만 걔네들은 앞뒤로 화면 앞뒤로 못 가잖아요.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 2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렇지. 그래프 있는 거. 수직선 하나 있으면 1차원이야. 그렇죠. 음수 양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좌표를 하나 X축과 90도로 Y축을 딱 끊어. 꽂는 거야. 그럼 면이 생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차원은 그 두 선분의 90도가 되게 직선을 꽂아요. 하나 더 꽂아. 그게 앞으로 꽂아야 뒤가 되겠지. 있는 거죠. 앞뒤가. 입체. 그렇죠. 그럼 입체가 되고 그게 공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죠? 네. 그럼 4차원은 뭐냐? 거기서 90도로 하나를 더 꽂아야 하나를 더 됩니다. 꽂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씩 계속 꼽는 거예요. 그 선분들의 90도가 되게 계속 꼽는 거예요. 네. 그러면 11차원, 10차원이 나오는 거죠. 공간 10차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럼 밤송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소설이 있어요. 그 플랜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좀 저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 에드윈 에보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각각의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사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네.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뭐 귀신이랑 같은 차원에 살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예. 사각형인데 예. 주인공이 사각형인데 플랫랜드에 살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플랫. 그죠? 플랫. 미안해. 그래서 2차원 면에 살고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사각형한테 누가 말을 거는 거야. 야 사각형아 막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 그 누구냐 귀신이냐? 그때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90도로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있는 3차원 그죠? 입체 정육면체가 말을 걸어. 아니 구가 말을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2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3차원이 안 보여. 네. 그런데 그 3차원에 살고 있는 그 목소리는 자기의 내장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아니고 다 보고. 왜냐면 90도로 꺾여 있으니까 다 보겠지. 그래서 구가 데리고 나옵니다. 내 손을 잡고 따라 나와. 그래서 3차원의 공간으로 데려가서 2차원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한눈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서 얘네들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근데 이런 책을 진짜 읽어요? 최 사장? 아니, 이거 압축된 영상, 걸로. 만화도 있는데 만화도 어디서 있어요. 본 것 같은데.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 아. 이게 그래서 이상해.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의 하나의 학위 논문 같은 소설이다. 그 굉장히 이제 평가를 좋게 하는데 플랜랜드 재밌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된다 진짜. 근데 이게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이 2차원을 볼 때 이렇게 보겠지, 2차원이 3차원을 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3.1차원 혹은 약간의 불완전한 4차원까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딱 얼음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시간축이 뒤로 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시뮬레이션 게임을 돌리는데 네. 얘가 순간적으로 딱 정지해 있는 그 차원이 3차원이 그게 3차원이죠. 딱 예. 입체 3D 게임에서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이가 되잖아. 네. 시간이 되면은 차원이 하나가 더 들어다니. 그렇죠. 시간 차원이 늘어나니까 발현하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거기까지는 제한적인 상상이 가능한데 공간적 4차원이 힘들어요. 그렇죠. 공간적 4차원은 그냥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집착하냐면은 네네. 그 이제 사후세계 관련된 체험들을 읽었거든. 귀신이 거기 살아.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차원을 더해 놓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서술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아서 네. 이해해야 돼. 넘어갑시다. 그래서 알아서 네. 빨리 얘기할게. 예. 그래서 아까 왜 얘기했냐면 11차원. 닐 트록이랑 네. 리사 랜들이 11차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거대한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두 개의 막 어떤 커튼 같은 두 개의 막이 2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막이 요동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두 가지 막이 앞뒤로 요동치면서 서로 맞붙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빅뱅이 발생하면서 하나하나의 우주들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게 커튼 같은 게 출렁이고 있는데 그렇지. 지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붙어 있거든요. 두 개가. 그렇죠. 그때 뭔가 펑 터진다. 그렇지. 그런데 이때 이 커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브레인. 스페링은 내가 얘기 안 할게. 브레인인데. 멤브레인 할 때 그 브레인. 네, 맞습니다. 네,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사라지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고 무한히 충돌하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플라즈마랑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 커튼 같은 거다. 그러면 세상이 그 두 장의 커튼인 건가요? 아니면 아주 작은 입자인 건가요? 그게?
그 막이라고 촉근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네. 촉근 이론은 이제 우리의 기본적 물질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촉근 이론이 공간적 9차원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을 더 더해서 끈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가 막이었다라고 설명을 지금 최 사장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잘 모르는 데까지 왔어. 몰라.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이게 이론들이 있다. 근데 나는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 우아하잖아. 이론이. 우아해. 우주가 커튼이 있어가지고. 두 장의 커튼이 이렇게 마치 가오리가 그렇지. 펄럭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펄럭거리고 있어. 그리고 척근 이론과 멤브레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저렇게 우아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과학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면. 그래, 너무 어려워? 상대성 이론부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번 책을 읽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좀 결론을 내보면 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뭐 되돌려지는 우주,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주, 아니면 커튼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서로 격돌하고 있었는데 3월달 말인가요? 얼마 안 됐어. 작년에? 아니요, 올해요? 얼마 안 됐어. 네. 얼마 안 돼서 중력파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존재 검증됐어. 근데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네.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아까 전에 그 백곰 아저씨 안드레이 린데의 손을 들어줘요. 팽창 이론? 네, 인플레이션 이론. 그 스위스 치즈?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가 다양하게 다중우주로 돼 있고 우리랑 다른 모습의 물리량을 갖고 있는 우주가 말도 안 되게 10의 10승분의 10의 10승의 10승의 7승만큼의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거의 증명이 확실시 됐어요. 네, 이거 뭐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그게 확실하게 증명된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요, 이게 근데 지금 평가하는 것들을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가 확실히 존재할 수 존재할 수 있는 수학적 근거가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이게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독실이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우주가 말도 안 되게 특이하다는 거야. 마치 창조주가 어떤 특정한 상수를 결정해가지고 우리 우주를 출발시킨 것 같다라는 건데. 컴퓨터로 계산하는 그렇지. 것처럼. 린데에 따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게. 왜 린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지 그냥 그거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거는 우주 지금 관측을 통해서 현재 중력파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증명이 됐다는 아니고요.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인류 원리 자체가 이게 인류 원리입니다.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인류 원리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원리가 이겁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냐.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면 일단 태양과 지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도 46억 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주가 어느 정도 평탄해야 돼요. 지구와 태양 사이가 너무 멀어지거나 가까워져도 안 돼. 그런 확률이 아까 너무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얼마나 그러냐면 10에 120승 정도입니다. 0을 120개 쓴 거 중에 1의 확률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창조 과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냥 창조됐다.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뭔가 의지를 갖고 만든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끈이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자라든가 가장 기본 입자, 뭐 쿼크들 지금 뭐 이공계 학생들 알겠지만 그런 원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끈으로 되어 있다. 끈이 움직이는 거다. 왜냐하면 원자는 점입자예요. 점이어야 돼요. 점이 아니라 끈이 되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시켜, 1차원을, 2차원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튼처럼 막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막 이게 확장을 시켰어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거로 수학적인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이론을 봤을 때 촉근 이론이 맞다고 본다면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면 10의 500승계 정도가 된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아까는 10의 120승분의 1 정도로 너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들어질 수 있는 우주의 총수가 10의 500승이야. 더 많아? 그렇죠. 500개인 거죠. 이거죠. 로또가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근데 세계 인구가 8천억이 넘어, 예를 들면. 그럼 800만 분의 1인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하겠지. 아니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 로또는 막 8억 장 이상 발행이 됐어. 그렇지, 막 80억씩 팔렸어. 그러면 800만 분의 1은 당연히 일어날 막 1000명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우주가 뭐 10의 500승계 이상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우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우주가 너무 특이하다라고 하는, 미세 조정돼 있다는 그 특이하다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다중우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린데가 이번에 노벨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앞에 그 관련된 사람들의 총 노벨상을 합해도 이 사람의 그 업적에 비길 수 없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아.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근데 사실 이제 요걸 평가하는 사람들 얘기만 일단 들어봤거든요. 근데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중우주가 거의 증명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 좀 아쉬워. 왜 아쉽냐면은 수학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수학적 가능성이 아주 확실시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전에 그 커튼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 우아하니까. 근데 안드레이 린데의 거는 조금 뭐랄까 약간 치즈 이게 김치도 뭐야. 아니고 치즈야. 그러긴 한데 지금의 관측상 안드레이 린데가 얘기했던 것 중에 특히 혼돈 인플레이션 이론이 수치에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그 가설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한번 왜 지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 2달도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될 주제인 것 같고,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인류가 굉장히 큰 전환점에 와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주가 하나만 있으면 그건 신비해. 근데 우주가 사실은 물리량을 다 각각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었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는 주제니까.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명명백백하게 한때는 빅뱅 이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른 거는 뭐 상관없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발견되면서 계속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은 일반적인 직관의 세계를 벗어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철학 같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멤브레인들이 막들이 요동치는 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고 걔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색입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었던 어떻게 보면 화수목금토 그 얘기하는 것도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약간 동양 철학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철학으로 좀 과학이라는 게 자, 옛날에는 우리 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과학 시간에 보면은 나는 뭔가 우주의 질서? 이거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 물리학 공부하잖아요. 외우잖아. 그래서 막 계산하고 막 그 중간고사 때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그 법칙이 진짜 자연 속에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나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옛날 그 현대 이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우주 안에 있는 그때 당시엔 특히 기독교였으니까 뉴턴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느님의 머릿속에 있는 자연 법칙을 자기가 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 오면은 그 관점이 좀 바뀌는 거죠. 그게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뭔가 있긴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끊임없이 가설을 세웁니다. 이런 가설도 세워보고 저런 모양도 세워보고 계속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을 해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측 도구들을 가지고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있나 이게 못하네. 그럼 가설이 폐기가 되죠. 아니면 수정이 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현대 과학이 계속 발전해오고 진화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빅뱅 사실 왜 빅뱅까지를 독실이가 했냐면은 거기까지가 사실 검증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검증됐다라고 최신의 자료를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그러니까 신빙성 그러니까 미스터리 담당인데 제가 한 거야. 신빙성이 떨어져.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관심 갖고 좀 보려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 실제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었는데, 그죠? 쉬는 동안에 독실이가
그 폭풍 검색을 했어. 이 얘기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걸 좀 찾아냈냐면 둘이 계속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나 이제 연구 학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중력파 검출이 너무나 크게 됐고 사실 이거 중력파 검출된 곳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상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름 까먹었는데 가장 낙후된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애리조나주인가? 그래요? 낙후된 지역이라서. 남극이 아니었어요? 남극이 아니라. 남극이요?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지켜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이거에 관한 거 저희가 말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얕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커튼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주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전체 우리 6회랑 7회에서 우주에 대한 신화적인 얘기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까지도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는 건 이거야. 우주가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기계적인 우주인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신이 됐든 어떤 정신이 됐든 의식이 됐든 그 존재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서 발생한 우주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창조론까지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어떤 완벽하고 절대적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지 외계인은 저급하고 그거 말고 외계인은 그 안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 외계인은 창조물일 뿐이고 어떤 거대한 정신이 있고 그건 인격적 존재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범심론이나 이런 것처럼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의식이 있었고 그렇지. 그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근거를 좀 얘기할 텐데 일단 자기 의견부터 잠깐 물어보면 입장부터 한번 물어보면 우리 독실이는 어떻습니까, 독실이? 뭐 저는 그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인류론 같은 거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너무 신기해. 우리 우주가 너무 신기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그냥 거기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양의 어떤 그런 것을 믿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믿고요. 그거를 대신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잖아. 맞는데 저의 믿음이 그렇고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가 너무 미세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거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주는 10의 500승계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을 굳이 끌어오지 않고도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죠?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만들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박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냐 라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얘기하면 비판거리가 있죠. 근데 만약에 린데 그 얘기가 맞는 거야. 그래서 다중우주였고 물리량이 많은 사실 우리 우주만 해도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주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게 중요하죠. 많은 우주가 있고. 10의 뭐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에서 아주 말도 안 되게 작은 은하의 귀퉁이에 살고 있는 태양의 기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우주를 제외하고 여기 구석탱이 있는 지구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우주 전체가 우리를 왜 만드셨다. 나머지 우주는. 그러니까 이걸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왜 낭비야? 이게 왜 낭비지?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증거, 우리가 특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신적 존재를 대입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를 까기 위해서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낭비하겠냐. 신이 그리고 너네가 말한 것처럼 신이 빅뱅을 통해서 창조했다면 그런 신은 뭐하러 믿냐. 이후로 개입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럼 마치 예를 들면 만류인력 법칙 혹은 상대성 이론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지만 저의 믿음은 그보다 좀 더 굳세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하셨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과자들도 지금 질소를 그렇게 많이 넣어서 주고 있잖아요. 과대포장을 하잖아. 뭐야 그게 뭐야? 무슨 비유야 그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죠. 절반은 될 거 아니야 뭐야 그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뭐야?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이게 체질인 것 같아 일종의. 왜? 나는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얘기들이나 이런 거 듣잖아요. 못 믿겠지. 짜증이 나고 뭔가 의심스럽고 그래. 자꾸 불평불만이 생겨 나는.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언제까지 검증된 것만 믿고 살 텐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안 돼요. 예, 기본 그 인간 체질인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빅뱅까지 뭐 검증됐다 하니까 예, 증거가 나오는 것까지만 특히 이제 인격적 창조주가 있다거나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 뭐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많겠지만 그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예, 안 나오겠죠. 없다는 증거도 결국 못 나오고 지난번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 반복론 자체가 없다고 배제하기 때문에 없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있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없이도 완벽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김도희는? 저는 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뭐 유물론자잖아. 바뀌었어? 뭐야 이거? 좀 유물론자 아닌데? 그럼 어떤 의식적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거다?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기계론에 의해서 창조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계돼서 뭔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후세계는 어떻게 하셨었죠? 그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우리 그 지대 너비아시 한 사람의 사고 방식 바꿨네. 유물론자에서 이제 유심론자로. 근데 왜냐면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탐구하는 게 기계적으로 뭔가 발생한 현상이라면 그런 게 무의미하잖아요. 인간이 전 인류적으로 뭔가 그냥 기계적 현상일 뿐인데 삶의 의미나 뭔가 윤리적 가치를 사고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냥 막 살면 되는데 네네 근데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 탐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 과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정말 빅뱅이니 신 같은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영혼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써요. 과학 인문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이번 주에 끝까지 교회를 가는 걸로. 무슨 소리입니까? 무섭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린데가 왠지 이제 떠오르는 샛별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세 같이 가야지. 아니라고 했는데도. 제일 많이 해왔어. 린데 얘기 좀 들어봤는데, 린데가 그 짐 홀트라는 사람과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짐 홀트라는 사람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 철학자, 과학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거기 린데랑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린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쉽게 얘기하면 린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주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 카오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주가 다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도 또 계속해서 양자 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되게 신기한 얘기 하는데 그럼 우리 우주만한 크기를 창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질량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해 보면은 1g에 100분의 1g, 뭐 100만 분의 1g 정도. 그러니까 1g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거 복잡한 이제 물리학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 우리의 진공 상태라는 것이 완벽한 진공이 아니다. 그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질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내 실험실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우주만한 우주를 창조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우주와는 다른 우리 우주를 만들고 싶은 어떤 존재자가 자기의 실험실에서 우주를 창조했을 수도 있다. 작은 질량을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존재자가 이 여러 가지 우주를 고려해 봤을 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어리숙하고 굉장히 실험을 하는 그러한 존재일 거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잘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약간 눈먼지 계공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눈먼지 진화론을 창조론을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냐. 그렇지. 모순되게 우리 어떤 신체 기능 기관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기관도 되게 많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설명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물론 인격적 창조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건 기계론인데. 그렇지. 한 번만 빵 만들어놓고 거기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기에 그렇죠. 신이 어떤 우리 삶의 목적이나 이런 걸 주진 않았잖아요. 과학이 많이 발전한다면 우리가 창조할 수도 있고, 그죠? 목적은 안 줬어요. 목적은 없고. 근데 린데가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 창조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우주의 경계면에 쓰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빠다. I'm father. 이렇게 쓴 거야. I am your father. I'm your father. 근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은 못 볼 거다. 손오공 이야기 같아요. 끝에 가서 5개의 기둥을 보고 이름을 쓰고 왔는데 부처님 손바닥이었나요? 네. 근데 이게 왜 재밌었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영혼들의 여행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영혼들이 생뚱맞게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습을 해.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어떤 뭔가를 창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영혼들의 여행에서. 그 마이클 뉴턴이 있었던 영혼들의 여행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린데는 그 우주나 이런 발생 현상들이 뭔가 이렇게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미완숙한 존재가 하나의 비유인 거고 우주가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독실이가 아주 미세한 그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주 상수에 대한. 그걸 막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우주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 탄생은 확률적인 사건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고 무지하게 많은데, 이 우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 지구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 이런 완벽한 조건에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우리 눈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뻐. 아름답고 완벽한 어제 술 먹고 온 눈빛인데 관계 어려서 이렇게 완벽한 눈이 과연 확률적인 사건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인간의 눈이 오징어의 눈보다 맞아 그 얘기죠.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갖고 아까 그 눈면 세계공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징어의 눈, 인간의 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그 얘기하면은 창조가 신이 인간을 완벽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눈에 허점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맹점이 발생해. 이게 신경 다발이 너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망막에서 이게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필름 역할을 하는 게 망막인데 그게 이제 당연히 뒤를 통해서 그 머리 뒤쪽으로 해갖고 뇌로 가야 되거든요. 신경이. 근데 신기하게 그 시세포의 신경이 뒤로 안 나 있고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만들었나? 그러니까 앞쪽으로 신경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신경 따발을 묶어가지고 눈 뒤로 보내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 따발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 따발이 뒤로 갔으면 되는데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그 점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맹점이라고 하는데 오징어는 그게 없어요. 신경이 알아서 뒤로 가. 오징어 눈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만약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리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신이 제일 아꼈던 건 오징어였던 거고 눈만 인간은 만들다가 실패했다 대충 만들어 인간은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너네 겸손해라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무슨 말이니까.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이 논쟁이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근대 철학자들이나 뭐 중세야 워낙 창조론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워낙 상식처럼 여겨졌던 진리였으니까 서양 중세에서는 근데 이제 서양에서도 근대에 넘어오면서 철학자들끼리 이 얘기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거 그 창조론자들의 주요 논변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해변가에 가다가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근데 이 시계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딱 분침과 초침과 시침의 이 비율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이걸 하나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것 같은 이게 우연한 그 입자들의 부딪힘이나 이런 걸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지. 유명한 논변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의 신에 대해서 증명하는 논변이죠. 신 증명 하는 논변 중에 하나인데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 완벽하다고 하는데 우리 지구의 이런 생명 현상이라든가 이게 정말 저도 신기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다 계획해서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결국엔 믿음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진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그 깊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어떤 세포의 문제라든가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두 가지 감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니 신이 없을 리가 없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니 신이 있을 리가 없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결국 과학의 본질이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있다. 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존재일 것이고 완벽한 신은 아니다. 외계인이네 그럼. 사실은 하고 싶은 영혼들의 여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뒤로 미루고. 니네들이 깜짝 놀랄 게 있어.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아까 실험실 안에서 우주를 만들고 있는 그건 이거 비유였어요.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아니면 이 우주 안을 떠돕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퇴행을 시켜서 이제 알아내는 건데, 얘들이 죽으면은 꼭 빛이 돼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간추려 얘기하면 이 우주가 학교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 막 태어난대요. 그래서 학교고 여기서 우주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이렇게 우리가 윤회하듯이 이렇게 그치. 여기서 태어나고 우주가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지구가 여러 개인가요? 지구 같은. 그러니까 생명이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는 학교로 어떤 의식적 존재가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정신에서부터 나왔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을 느끼는 것 같은데. 홀로그램 우주는 뭐예요? 우주 전체가 그냥 사실 실체가 아니고 홀로그램이다. 하나의 어떤 고차원의 끈이 움직이는 건데 자기가 진짜 우주라고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홀로그램일 뿐이다. 뭐 장자의 나비 꿈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근데 그게 뭐 아주 당당한 물리학자의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의 물리학적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질량은 얼마 없죠. 그러니까 그 질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너무 적잖아요. 하나의 원자에서 보면 그 원자의 크기를 100이라고 할 때 원자 핵이랑 전자라는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말도 안 되게 적으니까 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 우주는 텅텅 비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원자 이게 구조 뜯어서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은 그치. 원자 핵이 운동장 막 뭐 올림픽 스테디움 한가운데 있는 거 정도고 점이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전자 이런 것들은 그 트랙 바깥에서 막 뺑글뺑글 돌고 있다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운데는 텅텅 비어 있는 거고 텅텅 비어 있는 거고.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벽을 뚫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반발력. 전자기력 반발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허구야. 물질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반발력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입자가 부피가 없어요. 기본 입자는 전부 다 부피가 없고 점입니다. 점 입자예요. 그래서 또 뭐 크기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점이고 원래 부피가 없는 애들이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계속 질량 얘기를 하셔서 하는데 이제 질량을 주는 거 힉스 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질량도 약간 특이해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과학이구나 맞다 싶으면서도 내가 지금 과학을 듣고 있는지 무슨 지금 동양 철학을 듣고 있는지 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아까 뭐 화수목금토 얘기할 때도 전 정말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수학적인 검증, 물리학적인 검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사유, 그러니까 의식에서 나오는 거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 차이일 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라고 또 신을 안 믿어. 신이 없다는 증거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독실이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표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막 검색하는 양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요걸로 좀 열띠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증거들이 없으니까 너무 사변 주제야 우리 같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군요. 저희를 욕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또 저희 그 댓글 통해서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예상외로.
우리 의외로 인기가 있던데. 누가 그래? 지난 시간에 주식 얘기한 것 때문에 제 옆에서 그 항의 많았어요. 진짜? 최 사장 주식 얘기 저거 뭐냐고 집어치우라고. 진짜? 진짜로. 주식하다 안 좋으셨던 분들. 그래? 네?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왜요? 아니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만 계속 한다고. 그렇지. 방법을 안 까서. 알았어. 통장 가지고. 제가 요거는 편집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논의가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우주의 탄생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총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화적인 측면, 고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그 다음에 신화, 그리고 이제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실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 그리고 빅뱅까지의 과학사를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이론,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주가 실제로 물질로 구성된 전체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인간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끝나는데 한마디씩 우주의 탄생, 과거 관련돼서 한마디씩 하고 이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은 저는 우주의 탄생을 깊이 있게 파고 새로운 학설들을 들춰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절대적인 의식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 사장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인문계 사실 제 주변에 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런 거 관심 없거든요. 완전 팠어. 근데 혼자 막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의미를 파악을 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까 욕하다가 갑자기 칭찬하고 이건 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래, 우리 깡 선생은 어떻게? 저는 사실 뭐 최 사장처럼 이 물리학이나 뭐 우주론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 철학이라든가 과학사 쪽 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게 과학의 역사 혹은 이 우주론의 역사는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 관점이 이제 계속 발전해가는 역사인데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인간 정신이 진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점점 더 새로운 수단을 발견하고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이건 것 같아요. 그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각자 전문가들이 서로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박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거기에서 대담하게 가설을 또 세우고 그걸 또 반박하고 제자가 스승을 지키고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뭐 자유롭게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저 반사회적인 또 나왔네요. 죽창을 들자. 장난 아니구만. 오늘의 결론도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에서 갑자기 죽창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독실이. 제 안에 이런 모순이 없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또 칼빈이 굉장히 그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서 자연과학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또 뒤집어 놓으면은 그냥 신앙과 과학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과학으로 신앙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안에서 모순 없게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 빅뱅을 공부하고 양자론을 공부를 하고 이런 뭐 또 최신 이슈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었고 뭐 중력파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비함, 자연의 신기. 경이로움. 어떤 사람은 우주가 텅텅 비어 있고 좀 무서운 존재, 무섭고 우주 자체가 무섭고 너무 낭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경이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막 제 아는 형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싫은데 뭔가 이상해서 그 형님이니까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좋은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좋은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우주에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서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체들과 어떤 그런 사진 성운들 사진들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그 자기는 그걸 접할 때 너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이 같은 동아리 소속이죠? 기독교 동아리. 네. 아니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종교가 처음 탄생하고 이런 순간은 사실 저런 어떤 경이로움. 정말 내 이성으로는 해명이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중창을 들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경외심, 경외감. 그렇죠. 예, 그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도희는 저는 이거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수업에 들었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물리는 전멸했는데 물리랑 수학 때문에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됐는데 근데 이번 시간에 논의되었던 얘기들이 되게 재밌고 그냥 보통 일반 그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호기심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큐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훨씬 그렇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다. 왜냐하면 맞다. 이게 그 시각적으로 자료를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보니까 뭐 BBC나 뭐 KBS, SBS, EBS에서 일반 사람들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잠깐만 봐도 그림으로 나오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왜 저렇게 안 가르쳐 줬나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다큐가 많아요. 네네. 뭐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나요? 그 EBS에서도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6부작인가?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빛부터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시리즈도 되게 재밌었는데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그 6부작을 만든 게 있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급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가지고 놀랐어. 어떻게 그리고 이거 찾아보시고 하면 우주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현실 세계랑 전혀 떨어져 있긴 해도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시야가 한 번 정도 확장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기획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과학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제 똑똑하구나, 과학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은 상관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서양의 어떤 문화의 발전 혹은 철학의 발전과 과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과학이 서로 우리랑 삶과 서로 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의 하나하나 수학적인 증명을 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 어떤 최신 과학 기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급부로 저는 이제 유일한 이공계 학생은 아니구나. 이공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정말 부끄럽지만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개똥 철학이다. 그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걸 갖고 괜히 막 싸우는 거다.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더라.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인문학만 중요시 여기고 과학은 그냥 쟤네들이 이공계들 좀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얕게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죠.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우주의 탄생 2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우리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생각인데 우리 어떤 그 명상, 그 다음에 기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파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